안녕하세요. 오늘은 파트 4, 폼을 이용해서 클라이언트인 사용자로부터 서버 쪽으로 데이터를 불러오는 방법을 학습하겠습니다. 사용자가 회원 가입이나 주문을 하게 되면 서버 쪽으로 요청한 데이터를 받아와야겠죠. 그리고 파트 3에서 학습했던 뷰는 함수 기반 뷰인데 이번 파트에서는 클래스 기반 뷰를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클래스 기반 뷰로 구현하면 소스 코드가 줄어드는데 함수 기반 기능과는 같습니다. 단지 구현 방식의 차이가 있을 뿐입니다. 지금부터 학습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서를 보시게 되면 상세 템플릿 HTML 코드와 뷰에 있는 코드까지 한 번에 작성하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코드 작성을 완료했습니다. 실행을 하고 코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덱스 페이지가 지금 보이고 있고요. 다음으로 저희가 작성한 상세 페이지를 보기 위해서 이동하겠습니다. 이 모습은 상세 페이지 템플릿이 적용된 모습입니다. 코드를 보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은 변경된 내용이 없고요. 기존에는 선택지에 대한 리스트를 지금 리스트 태그를 이용해서 뿌려줬었습니다. 이번 템플릿에서 변경된 내용은 서버 쪽으로 데이터를 보내기 위해서 홈 태그와 인풋 태그를 사용하였습니다. 일단은 이해하기 쉽게 지금 주석 처리를 해놓았고요. 다음을 보시게 되면 에러 메시지를 전달받게 되면 에러 메시지를 보여준다 라는 코드가 있습니다. 에러 메시지가 이 부분에 이렇게 걸려 있고 에러 메시지를 받지 못한다면 이 내용은 출력이 되지 않겠지요. 뷰에서 컨텍스트를 통해서 퀘스천과 같이 전달되는 걸 생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뷰에서 조금 이따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사용자가 서버로 데이터를 어떻게 보내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URLI 태그와 달리 지금 사용된 태그가 홈 태그와 인풋 태그가 있습니다. 이 레이블 태그는 이름을 보여주는 태그고요. 인풋 태그는 사용자가 무언가를 입력할 수 있도록 화면에 보여주는 태그입니다. 지금은 라디오 타입이 적용이 되어 있어서 라디오 버튼이 지금 이렇게 있고요. 이 타입은 제출 타입도 있고 텍스트 타입도 있고 여러 가지가 되게 많이 있어요. 이거는 HTML 문서를 참고하여서 사용자가 어떤 인풋을 입력할 수 있게 웹을 만들 것인가에 따라서 달라지게 됩니다. 그때 이거는 참고하셔서 코드를 작성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전에 사용했던 방법과 같이 퀘스천에 질문을 외래키로 갖는 선택지들을 모두 가지고 와서 반복문을 돌면서 하나씩 보여지게 됩니다. 전에 학습을 했던 내용이라 크게 어렵지 않으실 거고요. 화면에 보여지는 거는 이렇게 보여지고 데이터가 어떻게 전달이 되냐면 사용자가 submit 타입의 input 태그를 누르면 해당 URL로 데이터가 전달되게 되고 해당 URL에 걸려있는 뷰에서 데이터를 처리하겠습니다. 이 내용도 앞전에 봤던 내용이라 크게 어렵지 않고 익숙하신 내용이실 것입니다. 조금 특이한 게 메서드의 포스트 방식이 있는데 이 이야기까지 하게 되면 REST API라고 해서 웹 위에서 자원을 어떻게 다룰 것인가 라는 내용이 있어요. 지금 REST API라는 키워드만 살짝 들어주시고요. 데이터 생성 및 변경은 메서드로 포스트를 쓰겠다. 포스트를 이렇게 입력한다 라는 것만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줄을 보시게 되면 CSRF 토큰이라는 내용이 있어요. 이 코드는 왜 넣어놨느냐? 사이트 간 위조 요청이라고 해서 해킹 방지를 위해서 이러한 코드를 삽입을 해놓았습니다. 사이트 간 위조 요청이란 말은 사용자와 서버 사이의 데이터를 해커가 임의로 변경하는 행위를 말하는 건데요. 우리가 웹 프레임워크를 사용하는 이유는 개발이 편리한 이유도 있지만 혼자서 보안에 대한 대비를 다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웹 프레임워크를 이용하면 전반적인 보안에 대한 대비책을 마련해 줍니다. 이 코드는 사이트 간 위조 요청을 막기 위해서 폼 태그 안에는 이렇게 모두 입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사용자가 submit 버튼에 input 버튼을 누르게 되면 넘어가는 값은 value 값이 넘어갑니다. value 값이 넘어갔을 때 어떻게 사용하는지 이제 뷰에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복습을 하자면 버튼을 눌렀을 때 해당 URL을 호출하게 되고 해당 URL에서는 뷰에 보트를 호출하겠습니다. 그러면 뷰를 가서 소스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뷰를 호출할 때 퀘스천 아이디를
넘겨받았어요. 그러면 저희가 퀘스천 아이디를 넘겨받은 다음에 퀘스천 데이터를 조회하게 됩니다. 앞전 시간에 학습했던 내용이라 조금 수월하게 느껴집니다. 다음으로 이 퀘스천에 대해서 외래키를 갖는 선택지를 가져오게 됩니다. 이때의 조건이 선택지 중에서 PK 값이 템플릿에서 넘겨받은 값을 조회하게 되는 겁니다. 앞전 강의에서 리퀘스트는 많은 정보를 담고 있다고 했었어요. 리퀘스트는 템플릿에서 포스트 방식으로 호출을 했기 때문에 request.post 인풋에 name이 있습니다. name의 데이터를 가지고 와라 입니다. 그러면 데이터를 가지고 와서 선택된 선택지를 가져오게 됩니다. 이때 선택된 데이터가 없는, 그러니까 다시 말해 이 데이터를 조회했을 때 데이터가 없다 그러면 예외가 발생을 하게 되고요. 예외가 발생했을 때 다시 상세 페이지로 리스폰스를 하게 됩니다. 컨텍스트 데이터로는 퀘스천과 에러 메시지를 보내주게 되겠습니다. 에러 메시지는 디테일 템플릿에서 이렇게 있고요. 이 없는 경우는 없고, 이렇게 데이터가 없을 때 선택지가 없다라고 받아가지고 보여지게 되겠습니다. 이 경우는 데이터가 없는 경우고요. 없는 경우는 다시 상세 페이지를 보여주게 되고, 이렇게 퀘스천과 에러 메시지 데이터를 보내주게 되겠습니다. 컨텍스트 변수를 별도로 선언하지 않고 이렇게 선언하지 않고 데이터를 보낼 수도 있겠습니다. 데이터가 있는 경우에는 선택지에 대해서 표를 1 올려주고 저장을 해주게 됩니다. result URL로 리다이렉트를 해주면 되겠습니다. 리스폰스 리다이렉트는 이 포스트하고 한 세트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포스트로 뷰가 호출된 경우에는 리스폰스 리다이렉트를 해준다라고 명심을 해주시면 되고요. 이 리버스는 처음 사용이 되었는데 URL을 하드 코딩하지 않기 위해서 리버스를 사용해서 mname, URL name을 사용하였습니다. 리절트 뷰를 호출하는 로직이 나왔는데 리절트 뷰가 작성된 내용이 없기 때문에 문서를 보고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설명드린 걸 들으시고 문서들을 읽어보시면 수월하게 느껴지실 겁니다. 한번 다 읽어봐 주세요. 리절트 뷰 관련된 뷰 코드와 템플릿을 작성하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코드 작성을 완료했습니다. 뷰로 돌아가서 코드를 보게 되면 선택지에 대한 보트를 1 추가를 하고 그 다음 결과 페이지를 보여주게 돼요. 해당 URL이 호출이 되고 이 리절트 URL에서 다시 리절트 뷰를 호출할 겁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퀘스천을 조회를 한 다음에 리절트 템플릿이 결과 페이지로 보여지겠습니다. 이때 퀘스천 데이터가 같이 넘어가게 되고요. 넘어간 데이터는 퀘스천이 보여질 것이고 퀘스천에 대한 선택지 값들이 반복문을 돌면서 리스트로 뿌려질 겁니다. 선택지 이름, 선택지 투표수, 처음 보는 키워드들이 있는데요. 이 키워드는 이 보트가 단수인 경우에는 단수 처리를 하고 복수인 경우에는 복수 처리를 해주겠다 라는 장고에서 제공하는 템플릿 기능 중 하나입니다. 모르는 키워드가 이렇게 나오면 키워드를 복사를 하셔서 검색을 하시면 됩니다. 보시게 되면 설명과 예제를 보실 수 있습니다. 이제 투표를 한번 하고 결과 페이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에러가 발생했는데 에러 내용을 한번 보고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셀렉트 초이스가 없다라고 하네요. 이 보트의 66번째. 선택지를 받아와야 되는데 받아온 데이터는 여기 있고 지금 오타가 나서 발생한 에러입니다. 다시 한번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를 하게 되면 리버스가 없다. 수정을 하였으니 다시 한번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에러는 아규먼트가 잘못됐다 라고 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코드를 잘못 작성한 것 같은데 다시 한번 실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결과 페이지까지 화면에 보여진 걸 보실 수 있겠습니다. 지금 MS는 투표가 하나여서 지금 단수 처리가 되었고 나머지는 이제 복수계니까 복수 처리가 되었습니다. 포문 관련된 내용은 계속 반복되는 이야기고요.
해당 A 태그를 누르게 되면 상세 페이지로 돌아가겠습니다. 여기까지가 사용자로부터 이제 데이터를 받아오는 방법을 학습을 하였고요. 클래스 기반 뷰 관련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클래스 기반 뷰는 제네릭 뷰라고도 칭하는데요. 일반적인 패턴들에 대해서는 장구에서 무언가 많이 이렇게 만들어 놓았기 때문에 저희는 파이썬 코드를 함수형 기반 뷰에 비해서 많이 작성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제네릭 뷰를 사용하기 위해서 URL 코드와 뷰 코드를 변경하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작성을 완료하였습니다. 제네릭 뷰는 함수 기반 뷰와 달리 장구에서 미리 작성된 sView 함수를 호출하여 뷰를 호출하게 됩니다. 디테일이나 리절트 URL에도 파라미터 이름을 지우고 pk만 명시를 해주면 되겠습니다. 어차피 pk 값을 호출하겠거니 라고 생각하여 내부에 구현이 다 되어 있는 겁니다. pk가 무엇인지 간략히 설명을 드리자면 db 내의 하나의 열, 그러니까 하나의 데이터를 구분할 수 있는 값입니다. pk 값은 중복되지 않습니다. 뷰가 호출이 되고 나면 함수 기반 뷰로 작성했던 소스 양이 줄어드신 걸 보실 수 있겠습니다. 사용할 템플릿 이름, 해당 템플릿에서 사용할 데이터 모델을 명시해주기만 하면 되죠. 컨텍스트에 넘겨주는 이름이 모델 이름과 다르다면 컨텍스트 오브젝트 이름을 다시 정해주고 필요한 데이터를 getQuerySet 함수를 통해서 다시 작성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정상적으로 동작하는지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름 오탈자가 있어서 수정하였고요. 실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제네릭 뷰도 잘 동작이 되는 걸 확인을 하셨고요. 정형화된 작업이 이미 만들어져 있어서 기능들을 익혀서 간편하게 사용하는 것이죠. 제가 추천드리는 건 장고에 익숙해질 때까지 함수 기반 뷰를 작성하기를 권장합니다. 클래스 기반 뷰는 처음 딱 보면 그냥 몇 줄에 무언가 나오는 모습이 너무 마법같이 보여서 이해가 잘 안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끝내기 전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데이터 전송을 위해서 포스트 방식으로 요청하기 위해서는 포스트가 명시되었습니다. 인덱스 템플릿인 경우에 데이터 조회를 위해서 이러한 방식으로 조회용으로 요청하는 것은 get 방식이라고 합니다. 포스트 같이 명시된 내용이 없죠.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get은 데이터 조회를 위한 요청 방식이죠. 하나의 뷰 함수 내의 get 또는 post 방식으로 둘 다 접근이 가능한데 예제 하나만 보여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트 함수 내의 get 방식 또는 post 방식으로 요청을 이제 둘 다 이렇게 분기 처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보트 함수 내에 get 방식 또는 post 방식으로 처리를 하게 된다면 request의 메서드 데이터를 가지고 와서 get 방식으로 호출된 경우에는 여기 내에서 무언가 처리를 해주고 post 방식으로 호출되는 경우에는 post를 받는 if 내에서 처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학습은 이렇게 마치겠습니다. 다음 파트에는 무언가를 만들어내는 것만큼 중요한 테스트 관련하여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테스트를 위한 코드를 작성하는데 처음에는 이게 왜 필요해? 라고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코드를 작성하는 데 있어 이 파트를 통해서 학습을 하시면 큰 도움이 되실 겁니다. 그만큼 중요합니다. 다음 파트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